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같이 들릴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10월 2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리서치했던 스크랩했던 자료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도 그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챕트는 ESG 그리고 세계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 그리고 기후 관련 칼럼인데요. 오늘은 이 세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ESG 이야기는요. 차세대 원전, 하늘택시, 신재생, 환경에너지, 시장 빌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그 트렌드 책들을 제가 이렇게 다 사서 봤을 때 하늘택시,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제는 그 하늘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드론으로 모든 교통수단들이 많이 이용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장 경제 자체가 새롭게 그 빌드업 된다는 이야기죠. 차세대 완전 하늘택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이렇게 시장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ESG 우리 ESG 인플루언스 그 과정 편에 보시면 그 지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실행하지 않으면 그 지표만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차피 기업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우리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그 지표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청, 이렇게 수직 구조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업들이 그 하청을 주는 기업들이 다 그게 맞춰져야지 그게 하나의 이게 신재생 이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전체가 그렇게 빌드업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세계 모든 기업의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는 어느덧 피할 수 없는 필수 덕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일보에서는 지금 계속 시리즈로 크린 리더스 클럽에서 이게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챕터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건설의 ESG 이런 건설 회사와 그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무언가 이거는 별로 이렇게 매칭이 안 됐던 파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 사업에 탄탄한 입지를 다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친환경 탄소 중립 사업과 에너지 전환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요즘 신재생 친환경에 꽂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글로벌 건설 트렌드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건설 중심의 사업 구조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의 그 건설 아이템으로 가지고는 이거를 기존의 그 현대건설이 누리고 있던 이거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수소 플랜트나 차세대 원전,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도시형 모빌리티처럼 얼핏 건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야를 시행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배경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EU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이 현대건설이 이제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런 빌드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 경제가 형성돼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ESG 잠깐만요. 네.
어린이 여러분 미래의 제출소는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 유치원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에게 이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업들이 보면 그림 대회라든지 뭔가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 기사들을 리서치하면서. 이 계속 그 아이들의 이미지나 말 속에 그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해서 뭐, 상장도 주고 이런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림대회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도 보면 어린이 여러분 미래의 제철소 이렇게 바뀝니다. ESG 클린 리더스에서 현대제철 키자니아 서울 체험관을 개편해서 탄소 중 친환경 제철소 전환 의지를 반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시선에 이게 기업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마케팅이 굉장히 확장력이 좋거든요. 이 키자니아의 이 현대제철 이 홍보관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는 누가 참여해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참여할 거고 또 엄마들이 요즘에 인스타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기업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면 보세요. 키자니아에 현대제철 친환경 제철소 홍보관이 생겼다는 것은 그 키워드를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공헌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S에 대한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E에 대한 것도 올라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마케팅이에요. 이게.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철강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이제 그 키자니아는 직업을 체험하는 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제철 여러 직업 체육관 중에서 현대제철이 운영해온 이곳에 원래 철강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철강회사의 제품 생산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해 왔는데 이달부터 철의 원료인 철강석과 석탄을 직접 만져보는 것을 넘어 철의 친환경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대요. 그래서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이 성장했을 즈음에 현대제철 철강 생산 구조가 친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홍보도 되고 이 아이들이 나는 다음에 여기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계속 말을 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는데 이런 걸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체험이 된다라는 그래서 그 예전에 키자니아가 그 대한항공이 기업이었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어떤 형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업과 이게 유아기 시절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매칭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어렴풋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탄소 중립을 향한 기업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고 2050년 넷제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현대 제철 노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통해 세계적인 철강 연구원을 꿈꾸고 인재를 미리 키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철강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제 그 조카가 지금 유아여대 4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그 기업 장학금을 받고 그 학비가 전에 무료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기업 장학금을 주고 이 학생들을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그 저소득층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그 가외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그러면 기업은 이 인재들을 미리 양성하는 개념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학점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장학금을 주며 그리고 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또 기업에서는 어차피 그렇게 기부로 이게 잡히는 거니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사회적 공헌도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을 직접 키우는 거죠. 키우면서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또 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면 유능한 인재들을 미리 양성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게 구조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만큼 기업은 ESG 지표에 맞출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가 이제는 지금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 그게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맞춰내야지만 그 지표의 그 수치가 상승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계속 기사화하고 하면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엔 제주 양양해변에서, 가을엔 서울서 플로깅에 제대로 꽂혔다. 이것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롯데백화점 친환경 활동인 비직 포밍이 열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롯데쇼핑이 올해 쓰레기 줍기 플로깅에 꽂혔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후 PD에서 그 프레셔스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후 PD에서는 시민 전문가들의 그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업이 같이 합류해서 기업의 어떤 그 마케팅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매칭하는 거죠. 내용물을 보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후 PD에서 하는 활동이 더 확장성이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 대기업만큼의 이런 홍보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서 계속 뭐 SNS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만큼 자본의 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후 PD에서 2021년부터 진행했던 프레셔스깅 자료를 여기 이게 시리즈로 기사화한다면 이 대단한 커뮤니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의 자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의 논리죠. 얼마만큼 포장을 잘 하느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민간 커뮤니티가 많이 있지만 이 대기업의 이 자본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많이 알리는 시민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품 용기 안 쓰면 우대금리 드려요. 탄소 제로를 위한 신한금융의 실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한금융에서 일회용품을 안 쓰면 우대를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은행권의 상품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예 상품들을 친환경 뭐 그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통장의 색깔도 초록초록으로 바뀌고 뭐 이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ESG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따른 평가 도구의 점수를 올리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해 금융과 탄소 배출량 제로를 어떻게 이걸 맞추냐는 거죠. 그러면 신한금융 의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융 최초, 동아시아 금융 최초로 선언한 탄소 중립 전략인 전략을 소개했다라고 하면서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 대출과 투자를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출을 해주는 기업들이 친환경 기업, 그리고 저탄소 기업에 주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금융권은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죠?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을 늘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 우승 그룹 내부 탄소 배출량을 2030 42%. 이게 42%라는 게 참 이게 의미 있는 수치라는 게 뭐냐면 교모하게 의미가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2030, 2030년 원래 35%인가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표를 올렸어요. 몇 프로? 40%.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수치를 교묘하게 42%라고 했잖아요. 그 수치보다 더 높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써요? 당연히 점수를 과 이상 받겠죠. 그래서 2040 84%, 2043년 제로. 그러면 원래 2050 제로인데 그것보다 더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신한금융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신한금융에 대출받는 기업들을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그게 맞추어야 되잖아요. 그 신한금융에서 원하는. 자, ESG 예적금도 있죠. 예적금. 이런 식으로 계속 상품을 만들어서 청년에게는 10조 원 통큰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기업이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주듯이 청년들의 어떤 사업, 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10조 원을 이렇게 직간접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6월, 7월에 청만세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해가지고 경제편에 멘토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YWC에서 주관했고 그 후원은 어디냐면은 시티은행이었어요. 시티은행에서 그 청소년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카테고리가 기후위기와 통일편 두 개가 있었는데 10팀 참가 10팀 중에서 8팀이 기후위기 카테고리를 정하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 3명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들의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후원이 어딨냐면 시티은행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청년에 10조 원 통큰 지원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돈을 지원해서 계속 그러면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하거든요. 저도 그 6주 동안 그 친구들을 멘토링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냥 영어 시간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들었던 거를 앱까지 만드는 앱을 디자인하는 것까지 완성하는 거를 직접 제가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뭐 제가 진행한 건 없죠. 저는 가이드만 해주고 이렇게 멘토링만 해주고 실질적인 모든 역할은 그 친구들이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지원해주고 근데 큰 돈도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받는 경비는 30만 원.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는 저는 그만큼 이상의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티은행은 그 ESG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회적 공헌도 하면서 이도 지금 충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표면적인 기사만 보시지 마시고 ESG 인플루언스라 하면 이런 기사들의 내면에 어떻게 이게 엮여 있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관점을 확장시키는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인플루언스 자격 과정의 공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소에 이런 어떤 기사나 이걸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 표면적인 어떤 숫자나 이거를 우리가 뭐 국어 시험 보듯이 수학 뭐 공식 위해서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 자격을 따면 본인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ESG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자격을 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Y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방향이 명확해지거든요. 물론 공부하면서 만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계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시간이 벌써 23분인 관계로 일단 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한 아스팔트에 흰색 페인트 칠 LA가 폭염과 싸우는 방법. 지난 여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죠? 폭염도 뜨거웠고, 물론 그 홍수와 자연재해가 산불과 미국은 정말 심각했어요. 심각해서
제 아는 지인이 미국 시애틀에 사는데 항상 산책하면서 여기는 머리 일주일 안 감아도 머리카락이 뭐 깨끗하다는 둥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더니 숨을 못 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산불이 나서 그 연기로 그 마을을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되게 산책 나가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올여름 산불과의 싸움이었어요. 물론 폭염도 있었지만. 그리고 17m 파도 파고들어 태풍 정보 캔다. 이제는 그 빅데이터 시대이니까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어떤 기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리 알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호주 고래 380, 이 기사가 되게 제가 흥미로웠는데요. 제가 호주 고래 이거를 380, 이거 떼죽음 이 기사를 리서치 하다가 두 개의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는 지금 있었던 기사고요. 하나는 아주 오래전 기사였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9월 22일 기사죠. 이거는 9월 22일 기사인데 그 앞에 기사는 이 기사는 1996년 1996년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1996년 320마리가 서부 해변에 밀려와 죽은 것이 가장 많은 고래들의 죽음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경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2년 전에도 450마리가 사망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게 또 문제.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있었거든요. 목포에서인가 어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것도 기사 말미에 보면 원인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을까 한 번 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요. 10년간 이것도 참 끔찍했어. 10년간 1,700명 이틀에 한 명꼴로 살해된 환경 수호자. 브라질 동남미 집중 살해를 이거 환경 수호자들이.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누구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이탈리아의 가스 공급 중단. 지금 공교롭게도 그 러시아에서 그 하는 가스관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그걸 폭발 사고를 냈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죠. 폭발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기도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인데 지구인으로서 똥덩하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금 유럽이 곧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주까지는 30도까지 이제 올라갔던 걸로 알던데 지금 막 10몇 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굉장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에펠탑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전기를 1시간 정도 그거를 불을 켜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홍수 지도로 잡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위에 허리케인 헌터처럼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수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남에 왜 이렇게 홍수가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의 순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그 과학 시간에 그거 배우거든요. 물의 순환. 그거 보면 물은 땅에 그 구름이 빗물을 내려서 그 빗물이 어디로 땅, 나무 이렇게 지하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것들이 또 순환되어서 나무가 물을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딱 끌어당겨서 잎으로 이렇게 정발한다. 이게 그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물의 순환인데 강남은 지금 땅으로 흡수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폭우가 내렸을 때 다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내린 이 물을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인재예요. 그건 인재.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한 도시의 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수 지도도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만큼의 세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발을 조금 덜 하고 좀 멈추고 정말 자연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저는 그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딱 멈추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걸 멈추겠어요? 멈추지 않죠. 그래서 그 90%, 80% 이상 농사를 지었던 우리가 지금 4%, 5% 농민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한전의 위기, 이제는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가 인상될 거고, 가스비도 인상될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정부가 안 사주면 폭락 쌀값 함정에 빠진 한국 농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제 뭐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데 정작 정부는 쌀을 지금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라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지금 올해 농사를 못 지었을 때 내년에 밀의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전 광고 내용이 변경됐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쌀을 이용한 쌀가루를 활용해서 밀가루 대신 뭔가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사를 제가 얼핏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고요. 아마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부터 ESG 인플루언스 자격 스터디를 진행하면 아마 1월 달에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할 동안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신문을 읽어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틈틈이 제가 신문을 관계되는 신문들은 기사는 이렇게 안내해 줄 거고요.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대신 그 기후 PD 카페에 제가 자료는 공유할게요. 그 리서치한 자료는 계속 공유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음성으로 전하는 신문을 만나는 기후 이야기는 내년 1월 이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ESG 인플루언스 스터디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만 공유할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오픈 톡방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ESG 인플루언스 스터디로